한편 18명의 목숨 앗아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집중호우로 서울 우면산 주변 지역이 큰 피해를 받는데요. 전원마을도 그렇고 문제는 산사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장대비에 쏟아져 내린 우면산.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은 상처로 얼룩졌는데요.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산사태 위험. 과연 이대로 안심해도 괜찮은 걸까요? 지난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남태령 마을. 사고가 난 지는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날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홍수로 순식간에 아들을 잃은 임방춘 씨. 집 앞 전신주 사이로 치솟은 물기둥을 헤치고 전신주에 걸린 잔해를 치우다가 갑자기 쓸려온 나무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물기둥을 일으킨다고. 이 물기둥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일로 유입하는 거야, 물을. 몇 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 몇 시간 동안 물이 들어가는 거야. 사고 당시에 처참했던 현장 사진은 임 씨가 처했던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이거 치우고 돌아가다가 저기서 당한 거야. 임 씨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세상을 떠난 아들. 이제는 사진 속에서밖에 볼 수가 없는 아들이 됐습니다. 사고가 나기 몇 해 전부터 임 씨가 제기해온 전신주 이동 문제. 하지만 임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하가 2m까지 침수당하고 사람을 2명이나 죽이고 그런 난리를 피웠는데 KT에서는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가 있겠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계속 자연재해다. 임 씨의 가옥을 제외한 다른 집들도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습니다. 임 씨의 마음은 더더욱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으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우면산 산사태. 그 현장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해 여름 전 서울 시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우면산 산사태. 올해 장마를 앞두고 복구공사가 한창입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는 피해도 크지만 회복도 어렵습니다. 올해는 이 같은 비극이 없어야겠지만 인재와 천재를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습니다. 그곳을 시사기획 내기 찾아가 봤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남부순환로 쪽 사면은 복구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복구 작업은 이미 중반을 넘어선 상태. 서울시는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류에서부터 이제 토속류가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류 시작 전부터 토속류나 나무 같은 가지들이 걸려서 넘어오지 않게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막아서 내려오거든요. 차단을 시켜서 못 내려오게끔. 폭우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로를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잔디거든요. 예. 잔디로 이래서 잔디 수로를 이렇게 하고 팽으로도 잔디로 작업을 해가지고 일반 산복 쪽에 그렇게 복구를 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수로 이 원 계곡 수로에다가 물기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주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저 잔디로 작업을 다 해서 일반 사방 산지 사방 형태로 해서 물이 수로로 이렇게 다 유입이 되게끔 이렇게. 서울시는 공사비 400억 원 규모의 각종 골재와 장비를 총동원해 우면산 복구 공사를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후 서울시는 곧바로 복구에 들어갔지만 근본적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예방 차원이 아니니까 원인만 떼우니까 원인은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주먹구구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일각에서 산사태의 원인으로 주장한 군부대 시설. 이 시설 주변에 배수로가 없다는 점이 이번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나무들과 쓰러져 있는 철조망, 그리고 무너져 있는 석재 방벽들은 사고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데요.
규모가 큰 산사태들은 대체로적으로 군부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높으니까. 근데 거기만 많이 보강했더라도 피해가 좀 산사태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산사태 전부 다 막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피해를 좀 줄이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떠한 시를 마시는지? 산사태가 일어난 우면산 지역의 지질 파악이 미비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흙으로 이루어진 연약한 표층과 기반함 사이의 암회색 점토층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위로 흘러가고요. 미끄럽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그런데 까잖아요. 이렇게 딱. 그냥 항상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까면 안 되는 거야, 밑에를. 예의 때는. 이렇게 까는 공사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뒤에 메우더라도 위험하거든요.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 때문에 단시간에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단 2달 만에 사고의 원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군부대 철저하게 유실됐지만 이것이 산사태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군부대 경계면 붕괴 토상, 유실량 이런 거 다 합해도 군부대 영향은 미미한 것입니다. 군부대 없어도 이거 무너졌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킨 우면산 산사태. 이처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자연재해는 과연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천재인 걸까요? 제2의 우면산 산사태가 우려되는 또 다른 한 곳. 청와대와 경복궁을 품고 있는 북악산.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도 개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악산의 군부대 막사 신축 문제를 놓고 군부대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도 깊은 상황. 추워서 그런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군막사를 짓고 있는데 문화재인 성벽 위에 있는 여러 막사들을 걸어가지고 다시 문화재 위에다 또 짓습니까? 지난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한 수도방위사령부 북악산 막사 신축 예정지입니다. 군은 1980년 지어진 현재 막사가 노후화돼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국가지적 명승질환점과 산사태 우려 등을 내세워 새로운 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군부대 측에서는 부대 신축의 타당성 설득에 나섰습니다. 북악산 군막사 신축 현장을 일반에 공개한 자리. 그간의 공사 진행 과정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군부대 측의 설명입니다. 전문 지반조사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작년 3월 달에 한 20일에 걸쳐서 또 사진도 있지만 지반조사를 각 지점별로 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통합막사 신축 공사. 부대 측은 서울 성곽 근처에 있던 기존 2개의 막사를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북악산에 위치한 한 군부대. 외부는 물론 내부도 크게 낡았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공개된 막사는 모두 지어진 지 30년가량 된 것으로 노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군은 오래전부터 막사 증개축 또는 이전 신축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작전 효율성과 장병 생활 개선을 위해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부대들은 임무가 북악산과 인덕산 일대를 방어하는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덕산과 북악산 지역에 주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은 더욱 불안한 상황입니다. 작년 폭우 때 군막사 신축 현장 인근의 학교 일부가 산에서 내려온 물로 침수됐기 때문입니다. 작년같이 비도 엄청 많이 쏟아지고 저희가 이제 내다보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그 많은 물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저희 주민으로서 그걸 좀 확신을 하고 싶어요. 저게 당해봤기 때문에. 전문가들 역시 자연안전망 대신 군막사를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여기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지금 짓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한 400mm 정도의 그게 온다 하면은 지금은 나무가 모든 것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다가 조그만 연병장을 만들고 막사를 짓고 하게 되면은 그 물이 어떻게 쏟아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은 군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면산과 같은 그런 사태가 났을 적에 이 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의 특징이 변하면서 산사태의 위험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인적 재난보다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기상청의 그 자료, 측정 자료 통계상을 보면 강우 횟수는 줄어들고 강우량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한 번에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국지성 호우에 취약한 산사태 고위험 절개지는 모두 71곳. 지대가 낮거나 하천 주변의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들 역시 장마철이 두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노후화된 도림천 하수관가에선 장마 때마다 생활하수가 과부하로 역류합니다. 여기에다 도림천마저 범람하면서 주민들은 10년 이상 침수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림천은 관악산 계곡의 물줄기가 내려와 안양천까지 흐르는 총 7.2km의 하천입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반복되는 침수 피해는 물론이고 하수구의 역류 현상으로 대로변이나 주택가를 삽시간에 물바다로 만들기 일쑤입니다. 도림천 주변처럼 상습 침수 지역은 포장도로 비중이 높아 빗물을 받아주고 지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폭우나 홍수로 인해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가에 물이 역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을 놓고 주민들은 반발이 거셉니다. 매 해마다 일어나는 홍수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지쳐하십니다. 유속도 빠르고 물의 양이 갑자기 불어나는 상류부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서 물을 저류시킨다는 발상을 가지신 것 자체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는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과연 서울시가 제안한 도림천 범람 방지 대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도림천변의 수해 대책안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서울시는 총 2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집중호우 시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저류조 설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류조를 만들 곳으로 서울대학교 정문 앞 광장 지하를 선정했습니다. 향후 추가 저류 확보가 가능하고 현재 도로 부지로서 저류조 공사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도로상 구조물 설치에 따른 별도 업무 협의 절차가 간소하여 사업 추진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관악산 상류의 특성상 비가 오면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로 인해서 유속이 빠르고 그만큼 이제 물의 가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류에서 넘치는 물을 어느 부분에서는 잡아줘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류조, 분산형 저류조든 대형 저류조를 필요로 했습니다. 올해 3월 서울시는 서울대학교 앞 지하에 설치하기로 했던 대형 저류조 공사 계획을 전면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대형 저류조 대신 관악산 상류에 저류지를 설치한다는 계획. 10만 서울 시민의 쉼터이자 생태공원인 관악산에 저류지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저류지입니다. 관악산 상류에 높이 10m, 길이 1.2km의 콘크리트 댐 형태를 만들어 수문으로 수위 조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저류지가 과연 관악산 계곡의 유량을 버틸 수 있을지 안전상의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 다리 뚫는 거라든지 이렇게 대형 공사들은 이제 설계가 이제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서울대 쪽에 반대도 있고. 지하 대형 저류조 설치에 따른 240억 원가량의 비용을 35억 원으로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건데요. 200억이 넘는 분에서 35억밖에 안 되는데, 아니 이거보다 용이한 게 어딨냐, 이해할 수 없죠.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매년 70년 동안 침수적으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35억 가구 바꾸자는 것들은 누구의 발상인 건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서울시의 저류시설 위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도림천변 주민들은 불만에 가득 찼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그다음에 여기에 있어서의 관악산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
그다음에 지리적 특성상 이 댐 공사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도림천 범람 문제. 장기적인 계획과 치밀한 사전 조사가 병행되지 않는 한 재해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은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가 해마다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지금. 이에 대비한 근시안적인 대책은 결국 똑같은 피해만 반복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